탈종교와 탈교회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세대.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청년들의 다양한 갈등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부흥을 위해 기독교 대학교들의 새로운 선교적 과제는 무엇일까? 캠퍼스 선교의 그 미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들의 문화에 맞는 복음의 해석이 필요하죠. 개인의 인권 존중을 강조하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전통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 교육의 제약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기독교 대학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고민과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기독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부흥과 대학 선교의 정체성, 그리고 더욱 집중해야 할 앞으로의 역할들에 대해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청년층의 탈종교와 탈교회화 현상이 점점 높아지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대학을 중심으로 캠퍼스 선교를 통한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 많은 노력과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2023년 청년 부흥과 대학 선교 방향을 위한 과제와 계획들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기독교 교양 책임 교수이자 명지대학교 교목실장이신 구재홍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숭실대학교 배어드 교양대학의 조은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의 장윤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교 선교를 통해 청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계신 귀한 세 분을 모셨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모든 수업과 활동들이 대면으로 가능해진 만큼 캠퍼스가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수업에서부터 동아리 활동 등 현재 모습과 상황들부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재홍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채플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전보다 학생들의 참여와 반응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교수님들의 학 과목은 한 분이 계속 진행을 하니까 좀 지루한 감도 있고 소통이 힘들었는데 채플들은 그게 다양한 공연도 하고 또 좋은 강사들이 계속 바뀌면서 나오기 때문에 채플 과목을 좋은 교양 과목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학생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편안하게 느끼고 또 반응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점이 있고요. 동아리는 원래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미 학생들 취업이 힘들어지고 또 요즘 학생들 위축이 돼서 학생들이 이제 뭐 집에서 한둘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한 30~40% 정도 약화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제 학생들을 세우는 모집하기 힘드니까 더 약화됐는데 다행히 2학기 때 이제 대면 수업이 좀 되면서 한 코로나 이전보다 한 60~70% 정도 회복되지 않았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은식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습과 상황들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학교의 모습이 아마 대동소이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도 지난 1학기에는 대부분의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학교 캠퍼스가 아주 조용했습니다. 교실도 대부분 비어 있어서 학기 중인데도 마치 방학 때처럼 그렇게 느껴졌죠. 동아리 활동도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2학기 되면서 전격적으로 대면 수업이 실시되면서 학교가 이 침묵 모드에서 대화 모드로 바뀐 듯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함성이 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야기하는 소리, 웃음소리, 정말 2년 반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움과 신선함과 또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 교목실이 주관하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성경과 함께하는 한국어 교실이 2학기에 진행이 되었는데 외국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숭실 정오음악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간단하게 음악 공연을 합니다. 한 번은 온라인으로,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많은 참여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이 기독인연합회 학생들의 학술대회도 재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이 주어진 논문을 주제로 스스로 논문을 써서 스스로 또 논찬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상황인 만큼 교수님의 논문을 학생들이 논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또 새로운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고 중단이 되었었는데 지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동남아 해외 봉사 활동도 재개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지난 12월 진행된 학술대회 주제가 탈종교화 시대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대학 선교의 과제였는데 사실 청년들의 탈종교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장윤재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이제 청년 부흥인데 일단은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조금 기대치가 높은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어떤 그 소생 이런 소생부터 얘기되지 않을까. 부흥은 그 다음에 올 것 같은데요. 지금의 그 한국 개신교회 전체가 좀 쇠퇴하는 분위기 속에서 잘 아시지만 이제 청년들의 이탈이 또 탈교회화가 제일 심한데 제가 그를 저희 학교의 예를 통해 보면은 제가 한 20년 전에 신입생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은 10명 중에 4명, 5명까지 손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몇 명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물어보면은 한 명도 없습니다. 10명에서 한 명도 안 된다. 예. 실제 10명 중에 한 명 꼴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는 생각을 해서 손을 못 듭니다. 20년 전에 체프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왜 예배가 예배 같지 않느냐? 왜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진한 예배가 아니냐? 지금은 뭘 갖고 항의냐면 왜 당신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종교와 탈교회화 현상이 그 정도로 심각해서 우리가 먼저 이 소생이라고 하는 차원부터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탈종교화를 정확히 다시 워딩을 하게 되면 탈제도 종교화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 학생들이 이제 교회와 종교, 기성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의미를 찾고 있고 자기 삶의 목적을 묻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은식 교수님 네. 해주시죠. 학생들의 현상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 큰 이 탈종교화의 원인이 무관심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관계가 없느냐. 그래서 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그냥 외면해 버리는 그런 무관심이 그 마음속에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근데 종교도 마찬가지로 나하고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느냐를 따져서 별로 나에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냥 외면하거나 아니면 배척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현 세대의 특징이 아닌가.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탈종교화되는 그런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저희도 예전에는 전체 학생 수의 한 30%가 구교 신교 합쳐서 기독교인이라고 이런 그 통계가 나오지만 최근 들어서는 2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의 그 대학 청년부의 비율과 비례해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학교도 큰 역할을 사실 감당해야 되지만 교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좀 해결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교회 학교에서의 어떤 그 청년층과도 이게 연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회 이미지 추락, 탈종교의 현상 등 청년 세대들에게 생긴 한국 교회의 부정적 인식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또 기독교 대학의 역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재용 교수님. 예. 기독교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채플 교양 과목을 들은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탈종교화가 장윤주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탈종교화는 제도 종교화로부터 탈종교화지 실제로는 그들의 영성적인 욕구가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지난 12월 17일자에 나온 그 한국 리서치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비기독교인, 비종교인, 일반인 다 통합을 해서 통계 질의를 했는데 종교를 통해서 안정감과 소속감, 또 더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또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면이 다 70%가 넘게 나왔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네요. 예. 종교인들은 실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더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게 88%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자기의 어떤 그런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제 기억으로는 한 87%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이 종교를 실제 경험한 사람들은 종교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느끼는 거고, 비종교인도 본래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닥던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고 훨씬 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 원래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더 교회보다는 더 자유로운 형식과 소통 방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이 채플이나 기독교 교양 과목을 통해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채플 듣는 학생들의 15%에서 20%가 채플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명기대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채플이 좀 인기 과목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공연을 하니까 채플이 인기 과목이군요. 예, 인기 과목 중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기독교인인 것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일반 학생들한테 채플이 지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 숨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나도 기독교인이다 답하고 있어서 아까 숭실대학이 한 20몇 프로 하는데 우리는 그 30%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계속 예전과 큰 차이가 없이. 그래서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종교의 본래적인 그 역할, 기능을 이해하게 하는데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데 예, 채플에 대해서 예. 이 학생들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예. 하는 건 뭐 참 비기독교인이 바람직한 70%인데 예. 그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 계속 채플에 대한 만족도가 82%가 넘었고요. 예. 보통까지 하면 98.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들은 1%대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예. 통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장윤재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기독교 대학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저는 학생들의 이 다친 마음을 좀 이해하고 어루만져서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약이 무효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그 큰 바다에 페트병 하나가 빠져도 뚜껑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장맛비가 내려도 장독대가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건데요. 학생들의 마음이, 청년들의 마음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보고 들은, 또 자신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고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그런 것은 다 이제 보도가 돼서 알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교회 한번 가보고 교회 생활도 하고 했는데 그 묻지 말라는, 그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억압적이군요. 분위기가. 청년들이 예. 굉장히 밝고 궁금하고 알고 싶고 예. 질문이 있는 것을 봉쇄하지 말고 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또 그런 질문을 용인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험에서 이제 교회가 막혔다, 무슨 얘기해도 내 얘기를 안 듣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마음도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서 오해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또 기독교 대학이 다가가서 마음을 이제 위로해주고 열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저희가 좀 30년, 40년, 50년 전에 했던 그런 선교 모델을 유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대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 코드가 바뀌었고 언어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같은 방식의 전도 방식, 같은 방식을 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저는 복음은 진리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다친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들어가야 학생들에게 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2023년 청년 부흥과 대학 선교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채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기독교 대학 입장이 어떠한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기독교 대학 내 채플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변화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한데 구정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제 실제로 기독교 학교에서 이 좀 예배식으로 체프를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기독교 설립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성교육 그리고 전인교육 차원에서 그것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정 종교를 강요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살 것인가인데 모든 어떤 이해는 어떤 철학이 전제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또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럼 기독교를 빼면 다른 것은 개입이 되지 않느냐? 다른 철학이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사람은 자기 가치관을 또 삶의 길을 선택하는 건데 그 선택의 한 방식을 기독교 그 채플 수업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모아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그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저희 대학의 그 채플에 대한 비기독교인 70%인데도 그렇게 호응하는 것은 뭐냐면 편안하게 와서 어떤 삶의 지혜들을 듣고 또 다양한 공연도 보고 그런 삶에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뭐 여기 나온 이화대학이나 또 숭실대 많은 대학, 연세대 많은 대학들이 그러한 식으로 체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인권의 문제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 과목을 듣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패스를 안 시켜준다. 뭐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인권 문제까지 연결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그 교육에 대한 자유로운 교육에 대해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었던 뭐 어떤 작년인가 재작년 나온 거 보니까 뭐 중학생들을 뭐 핸드폰을 뭐 등교하면서 이렇게 내놓게 하는 그것도 인권 침해라고 이렇게 나올 때니까 인권 개념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한 개념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조원식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예, 구 교수님께서 이제 그 국가인권의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채플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학기에 저희가 채플을 전면 이제 대면으로 바꾸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채플 시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그 대형 채플을 한 11번 운영을 하는데 한 번에 한 평균 1,000명 정도를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 학생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사실 많은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스스로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리고 확진이 되면 자가격리를 하게 되니까 뭐 자연스럽게 학교에 이제 출석을 안 하게 되고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니까 코로나로 인한 문제는 한 건도 발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채플과 관련해서.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대비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또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었고요. 또 채플에 참석하는 학생들도 지금 2년 만에 처음으로 채플 대면으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동영상으로 녹화된 것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신입생의 경우는 뭐 1학기 때는 녹화된 것을 보았지만 2학기에는 대면으로 직접 이제 채플실에 와서 채플에 참여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차분하게 잘 채플에 참석을 했고 또 설교나 강연이 끝나고 나면 손뼉을 치는 그런 또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주어서 좀 고무적이었다. 어떤 이렇게 공연을 보고 나서 마칠 때 박수 치듯이. 예.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뭐 좋은 호응 또는 경의를 표하는구나라고 하니까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도 참 뿌듯한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또 했습니다.
예, 한 가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예. 그 지금 기독교 대학의 변화가 많습니다.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데 저희 대학도 체프를 예배식이 아니라 뮤직 토크쇼식으로 합니다. 오프닝 공연이 있고 오늘의 이야기 손님이라 그래서 강연자 소개해서 나오고 쌍방 그 서로 교류를 위해서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의 삶의 비전과 비전을 위해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갖고 또 예고 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자기들의 문화도 소개하고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한국에 유학을 왔는지 그런 걸 같이 나누고 그 뽑힌 학생들은 거기 장학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만남의 장이고 그 어떤 그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채플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인권 문제에 연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까 우리 장 교수님 얘기했듯이 소통을 위해서 소통 중심, 쌍방 소통 중심과 참여 중심으로 채플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미디어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온라인 사역은 또 하나의 어떤 커다란 장점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교목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온라인 사역의 활성화, 뭐 또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긍정적인 어떤 측면들은 없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장윤재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5학기 동안이나 온라인 체프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번에 대면을 지난 학기 하고 보니까 모든 교목님들이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게 뭐지 하고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왔고 모든 기독교 대학 교목실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에게 정말 체플에 관한 이미지를 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했고 그것이 학생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호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온라인 세계 안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5학기를 온라인 체플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체플은 2번 클릭하면 그냥 끝나는 체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체플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 온라인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학생들은 자기 눈앞에서 지난 학기에 그 유명한 성악가가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를 때 그를 라이브로 들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동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과 병행하는 것은 시대 추세고 이제 문화가 됐습니다만은 다양한 개발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오히려 오프라인의 소중함, 얼굴을 만났을 때 정말 잘 준비되고 정성을 다한 프로그램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는지 그 파워를 보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병행해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주 가다가 어떤 대면에 대한 욕구가 또 분출이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실제로 온라인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제 학과 기도 모임, 동아리들 이런 모임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온라인에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성역 공부도 하고 나눔의 시간을 갖거든요. 요즘 알바로 뭐 여러 가지 취업 준비로 바쁜데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 모일 수 없는 모임들이 온라인 하기 때문에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온라인 타차 산업 시대 온라인 이 그 방식이 캠퍼스 선교에 도움을 주는 거죠. 학생들 이렇게 모이게 하고 모두 학생들도 오게 하고 그런 작용은 하고 있고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온라인 사역과 관련해서 숭실대학은 뭐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나눠. 저희는 이 녹화된 영상을 편집해서 이 정제된 내용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좀 힘은 들어도 채플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배우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채플을 하더라도 이렇게 녹화하는 것처럼 좀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을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녹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배우게 되온 거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는 이제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대학 선교의 전략들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청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 교목실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하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이 각 교목실의 노력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장유지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죠. 예, 언젠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복음화와 전도를 구분했던 것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음화와 전도. 복음화, 예. 전도는 이제 이 복음 진리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라면 복음화는 이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복음화라고 했거든요. 저는 교목실이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이 우리 기독교 대학을 복음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13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정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은 그냥 명목상에만 있는 것인지 실질적인 것인지에 관해서 심각하게 물으면서 기독교 대학이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를 복음화하는 것. 네, 전 그것이 이제 교목실이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각 대학에서 이제 교목님들이 정말 저는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목실이 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빌립보서 2장에 하늘 높은 보좌를 놓고 낮추고 비워서 오신 예수님처럼 저는 학생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리 와서 눈높이에 대한 말씀 들어라가 아니라 예. 저희가 가야 되는데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배워도 제가 이화 남성 교수 중창단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중창단인데 예. 학생들은 저희를 이제 이화 엑소라고 부릅니다. 이화 BTS라고 부르고요. 한번 유튜브 이런 데서 이화 남성 교수 중창단 하시면은 뭐 30만, 50만 제가 굉장히 많은 뷰어를 갖고 있는 그런데 저희 교수님들 다 이제 배 나오고 머리카락 이제 숱도 적어지고 이런 분들이 학생들이 열광을 합니다. 왜 열광하냐면은 저 나이 많은 50대, 60대 아빠 교수님들이 교수로서의 권위주의 내려놓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노래를 배워서 그 안 되는 춤을 춘다고 앞에서 하고 안 되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 얼마나 애쓰는 모습을 보고 예. 감동받고서 마음을 열고 이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학생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좋아할까? 노래를 잘하지도 않고 춤을 잘 추지도 않는데 봤더니 학생들에게 소위 말해서 내가 망가져서 내려가는 저 모습을 보고 우리한테 다가오려고 하는 그 모습에 마음을 활짝 여는 걸 제가 보고 그럴 때 이렇게 아픈 얘기 나누면서 하면 정말 그 복음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걸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교목실이 해야 될 일은 학생들의 언어를 배우고 다가가고 눈높이로 내려가고 그 학생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네, 그런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세용 교수님께서 예, 이제 학생들과 소통하고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한 계속 끊임없는 그 과목 개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명지대학에 이제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기독교 공통교양 과목을 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과 또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목들을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과학 시대고 또 종교는 과학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종교와 과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엔 이 문화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문화 그래서 어떤 문화라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문화를 창조해가고 또 소비해가는 그런 그 기독교 관점에서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목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다음에 현대사회와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윤리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인 그런 결단들을 하고 또 건전한 윤리적 삶을 유지해 갈 것인지를 또 가르치고 있거든요. 또 성소와 인간이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건가 문제인데 그러한 것들을 그 기독교 공통교양 과목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은 하게 되는데 그런 과목을 계속 이제 우리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학생들이 바뀌고 관심들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신앙은 재해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기독교 대학들이 다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기독교를 이야기하는데 젊은이들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기독교 대학들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보니까 교수님들이 5대 솔라하고 뭐 이렇게 저희 학교에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그 교재가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서 그거로 이제 소그룹을 하더라고요. 네, 잘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교재를 제가 이제 제대로 다 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맡은 교수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학생들은 이제 교수와 함께 하는 거 그것 예. 자체가 의미가 있고 삶을 나누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예. 얘기하니까 아, 제가 괜한 기우를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기독교 대학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또 교목실의 노력들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역할도 중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한국 교회 역할 어떤 역할과 노력들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조은식 교수님 한번 나눠 주시죠. 과거 교회에서는 그 학교를 전도의 황금 어장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예,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사라졌고 또 그 교회의 기독교 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적어도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 대학에 대해서 또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유대 관계를 잘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학교와 교회의 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그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교회의 관심과 지지를 좀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강론적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그 학교에서는 주변 교회를 주일 저녁이나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해서 저희 학교 소개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합창단이 찬양도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또 주변 교회에서는 저희 학교 기숙사에 주일 오후에 그 기숙사 학생들을 위해서 간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중단이 됐죠. 또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주변에 있는 교회 한 군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일찍 교회 청년들이 김밥과 샌드위치를 준비를 해서 학교에 오는 학교에 이제 등교한 학생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좋은 성경 구절 하나 넣고 그리고 교회 이름 넣고 뭐 다른 건 하나도 없이 그런데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또 필요한 것을 제공하니까 학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그렇게 보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이러한 관계들이 이제 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학교와 교회가 아름다운 유기적인 관계로 좀 도약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때는 이 황금 어장이 캠퍼스에서 이게 선교단체나 이렇게 해서 막 그 교인들이 교회로 이렇게 잘 유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뭐 캠퍼스 현장 자체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회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네요. 예, 장윤재 교수님께서도 한번 한국 교회 역할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크게 성장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70%는 여성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도 제 신앙을 제 외할머니, 어머님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정말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 이화여대 다니는 학생 20대 지성적인 여성들 복음화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이렇게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 이 상황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영어서 죄송하지만은 뭐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은 말씀하셨던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을 바라볼 때입니다. 복음. 저는 저희 이화여대 대강당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의 랜드마크고 56년에 지어져서 우리나라의 세종문화회관 생기기 전까지는 그 주요 공연이 다 했던 그 대표적인 장소인데 거기에 한 2,500명 들어올 때마다 저는 아침에 채플을 쓸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영화 영화 미션에 나오는 그 16세기의 목숨 걸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간 선교사 같은 느낌 있죠. 차갑습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와 또 무지와 상처받은 것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진리를 그 학생들이 이해하고 마음 열고 받아들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하는 이 노력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가 중요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학원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바라보고 이 무너지는 청년층에 대해서 한국의 지성적인 분들,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좀 한국 교회가 기독교 대학 교목실들을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교목님들, 제가 한국 기독교학교 교목회 전직 회장님들이시고 현재 회장 맡고 있습니다만 정말 고군분투하시거든요.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한국 교회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이 이단들이 대학생들을 많이 노린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그렇습니다. 교회가 더 각성해야 될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단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요. 대학교 안에 이단의 포교 활동 등의 심각성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 뭐 나오기는 구재용 교수님 한번 예, 나눠주시죠. 우리 한국 사회 지금 이단 문제는 심각하지요. 특히 젊은이들이 들어가면 인생을 그냥 망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봄이 되면 특별히 이단 단체들이 대학 사회에 엄청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이단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채플 시간에 이단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면 비기독교인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학교 내에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 단체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면 교목실에 학생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목실에서 나가서 교내에서 그런 포교 활동 못하게 이제 금지를 하고, 그래서 늘 이 봄과 가을의 학기 초에 늘 그런 실갱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단을 활동을 금지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단들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또 특강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어떤 대학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목사님 아들인데 뭐 이제 이단에 넘어갔더라고요. 6년인가를 있어서 저도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생각들. 목사님 따님들, 목사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뭐 이단에 막 소스무척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축된 청년 사역의 회복과 대학 선교를 위해 학원, 교목회와 기독교 대학의 계획 그리고 기도 제목도 함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식 교수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플 한 번에 그 한 1,00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대형 채플 또는 집합 채플이라고 하는데 이 새 학기에는 학생들에게 좀 더 위로를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채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채플에 참석한 학생들이 채플에 들어오면 편하다, 좋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갖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학년 대상으로 소그룹 채플이라는 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이제 그룹을 나눠서 대형으로 하면서 1학년은 또 이제 예, 소그룹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소그룹 채플이 지금 작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잘 정착이 돼서 학생들의 삶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 학생회가 많이 연약해져 있는데 활동이 재개되고 활성화되면서 신앙으로 세워지는 학생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저희 모든 교목실의 교목들은 마음을 합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 채플과 또 이제 소그룹을 병행해서 함께하고 기독교 동아리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 예, 구재용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과 소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저 멀리 그 완고한 집단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특별히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부흥 세대가 교회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그런 이미지를 좀 벗겨주는 것. 그래서 쌍방통이 되는 그런 그 채플, 학생들이 즐겁고 재밌으면서 인생을 생각해보게 하는 채플, 그런 것을 위해서 계속 지금 그 노력하고 있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니까 계속 그런 프로그램들을 바꿔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름의 어떤 명지 대학의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나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아까 뭐 다 같을 텐데요. 좀 요즘 뭐
그 대학교의 재정들이 다 어렵습니다. 등록금을 한 10몇 년 못 올리고 그랬기 예,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목실이 어려운 그 재정 여건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재정적인 어떤 제약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렇습니다. 시대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장윤정 교수님께서도. 저는 한국 교회가 저기 그 채플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채플런시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교목이지만은 아시지만 군목도 있고 병원에 가는 원목도 있고 다 포함하는 용어군요. 항구도 예. 있고 항목도 있고 다 채플런시라고 말하는데 그 기존의 교회는 카멘시예요. 와서 보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와라. 데려오는 모델이었고 교회 오면은 찬양대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에어컨도 잘 돼 있고 좋은 시설 다 있습니다. 데리고 오는 선교였는데요. 채플런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들어가는 겁니다. 항구로 들어가고요. 병원으로 들어가고 병상으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 특수한 계층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재해석해서 전달하는 건데 저는 이 채플런시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중요한 선교인데 이걸 저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특화된 특수한 것으로 세분해서 들어가는 이런 그 선교 방식을 눈여겨보고 그 중에 이 젊은 지성들과 함께하는 이 교목 기독교 대학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교목님들 제가 현재 한국기독교대학 교목회 회장이고 전임 회장님들이시고 또 한국대학 선교학회 회장을 또 전임 회장님이신데 맡고 있는데 참 갈수록 급속하게 탈기독교와 탈종교가 되는 기독교 대학 안에서 이 기독교 대학의 본 정신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악한 조건에서 학생들의 그 비기독교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선교의 최일선이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오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독교 대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교목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2023년 청년 부흥과 대학 선교 방향에 대해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대학 선교는 그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선교의 동력으로서 세계 교회 속에 함께 존재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대학 선교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그로 인해 한국 교회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